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8이 뭐냐고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음, 자유도, 자유도가 8인 카이 제곱 분포를 추출하는 겁니다. 네, 파이 제곱 분포를 추출하는 값입니다. 결국 우리 자유도라고 하면 어찌 보면 그냥 약 평균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응.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냐고 하면은 결과값이 약간은 약간은 우리 왜 이거를 여러분들 외도척도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외도척도 이래가지고 요런 그림 혹시 배운 거 기억나세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화면이. 자, 요런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요런 거. 중심점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좀 치우친다 또는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요렇게, 요 그림. 음. 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자유도 값이 8인 카이 제곱 분포를 만들므로써 얘는 어떤 효과를 내냐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양수 좀 전에 봤던 요렇게 요쪽에 어 파저티브 스코어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파저티브 음, 음, 와 같은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 겁니다. 네, 틱 스퀘어라고 하면은 됐나요? 음. 그래서 얘는 항상 값이 0 이상이어줘. 왜냐면 파저티브여야 되니까. 어, 그죠? 파저티브가 0 이상이 되겠죠. 그 다음, 그 다음, 자, 얘는, 결론은 얘기하면, 음, 얘는 결론을 얘기하면은, 얘는 네거티브입니다. 네, 네, 네거티브입니다. 즉, 요 그림상으로 요렇게 보이는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 음, 얘 데이터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베타야는 뭔데? 얘는 베타 분포를 내는 거예요. 베타 분포. 어, 알파 베타라고 얘기하는, 즉, 이게 지금 특수기호를 내가 적을 수가 없어서, 알파, 음, 가 얼마? 8, 베타가 2인, 범위가 0에서 1인, 어, 약간의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왼쪽으로 치우친다? 음, 즉, 한쪽으로 치우치는, 즉, 어, 얘가 그냥 베타 분포인데, 얘네들 자체가 약간은 왼쪽으로 치우치게끔 되겠나요? 여러분들이 보는 요 방향 말고,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왼쪽, 오른쪽 하면 우리가 요렇게 바라보냐, 아니면 데이터를 보냐에 따라서 사실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치우친다, 오른쪽으로 치우친다라는 말보다는 얘는 파저티브 스코어, 즉, 요 그림과 같습니다. 요거.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요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는 네거티브 스코어와 같다. 음, 라고 보면 됩니다. 음. 그냥 생긴 꼴이 이렇다는 거야. 용어가 네거티브 스코어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고, 되셨나요? 용어가. 그 다음, 요 노말을 우리 배웠잖아. 앞에서 뭐, 평균인 50, 표준 편차 3, 바로 위에서 했잖아. 그죠? 요렇게 데이터를 만들었다.
df2입니다. 되셨죠? run 시킬게요. 요렇게. 제가 너무 커서 그러면 얘네들 너무 크니까 제가 이걸 줄여서 얘를 이렇게 가지고 왔다. 음. 그럼 데이터 분명히 다르죠? 다르죠? 그죠? 그죠? 그럼 얘는 자, 그러면 자, 잠깐만 여기다 하나 메모할 거 요 위에 적어놨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이건 파저티브 데이터, 네거티브 데이터. 즉 이게 x1, x3, 그죠? x2, 그죠? x2. 됐나요? 분명히 얘네들 X1은 약간 중심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죠? 저쪽으로 간 거고 요거는 정확하게 중심점 제가 좀 선을 좀 잘못 그렸는데 중심점이고 얘는 중심점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요렇게 가졌다라고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데이터 만드는 거 됐나요? 그다음 얘는 뭡니까? 얘는 노말 데이터로 해서 노말은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죠. 그죠? 얘는 일반적인 형태로 데이터 그냥 만들어냈어요. 그냥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네, 이거는 노말로 그냥. 그러면 DF2와 DF3를 각각 스케일링 한번 시켜보십시오. 네, 스케일링 시켜보십시오. 다 시킬게요. 우리 스탠다드부터 전부 다 시킬게요. 전부 다 시킬게요. 자, DF2부터 자, 제가 그 밑에, 요 사이에다 하겠습니다. 네. 자, 스탠다드 스케일링부터 시킬게요. 네, 스탠다드 스케일링부터 시킬게요. 음. 누구를, 누구를 DF2를. 그 다음, 로부스트 시킬게요. 자, 로부스트 시킬게요. 로부스트 시킬게요. 요렇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누구를, 투를. 그 다음에 누구를 시키죠? 똑같은데 민맥스 시킬게요. 민맥스. 자, 세 개만 시킬게요. 네, 민맥스 시킬게요. DF2를. 원리 동일합니다. 뭐하고 동일하죠? 좀 전에 우리가 이렇게 적었던 얘랑 이렇게 동일합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아래쪽 DF3는 얘네만 스케일링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만 가져가면 됩니다. 어떻게? 얘네만 가져가서 TF3로 바꾸면 끝납니다. 그죠? 그 다음, 요 마지막 거는 제가 마지막 거는 요 로브스터 요것도 시킬게요. 이렇게 3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민맥스도 마찬가지로 민맥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렇게 만들면 끝나집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음. 그래서 요렇게 해 주십시오. 음. 되겠습니까? 네, 제가 요거는 한 3분 정도 기다릴게요, 여러분. 네. 결국은 뭐만 다르냐면 요거, 요거, 요거. 요것도 선생님 귀찮아 이러면 다 해도 돼요. 그러나 나중에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소스를 봤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되지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음. 요렇게 연결을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딱 제가 한 3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돌려볼까요? 네. 자, 지금 제가 여기까지 돌리겠습니다. 네. 음, 그러면, 자, 요거는 지금 왜 이렇게 크냐고 하면은, 이게 주석이라서, 그죠? 주석이라서, 네, 그죠? 자, 요 데이터는 분명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했더니, 왜 에러가 났을까요? 제가 에러가 났네요. 음, 음, 음. 에러가 날 이유가 없는데, 있네요. 데이터 몇 개입니까? 세 개죠? 근데 제가 복붙하다 보니까 두 개만 냈네요. 오케이, 세 개. 네, 그죠? 네, 세 개. 그랬더니 요렇게 나오더라. 이거 지금 차트가 마찬가지로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좀 줄일게요. 이렇게 됐나요? 봤더니 스탠다드로 봤더니 요렇게. 자, 두 번째 로부스트로 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데이터가 비슷한 데이터라는 걸 감이 오나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민맥스로 돌렸더니 요렇게. 결국 그러면 이 데이터는 사실은 로부스트가 제일 비교하기가 좋겠죠. 그죠? 그러면 로부스트로 돌린 데이터 결과 데이터 언더바 DF 또는 요 DF 요 데이터를 갖고 그 다음 모델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요 데이터를 갖고 뭘 만들 겁니다. 네. 되셨죠? 음. 자, 그러면, 자, 이제 요 데이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X1, X2. 그죠? 자, 요 데이터는 제가 피그 사이즈를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자, 보십시오. 요 데이터는 요렇게 눈으로 볼 때는 거의 같은 데이터처럼 보입니다. 이거를 스탠다드 스케일링 적용했어요. 그 다음, 로우스트 적용했어요. 그죠? 동일 데이터라는 거 확인되나요? 그죠? 그 다음 민맥스 적용했어요. 차이가 나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생긴 데이터는 뭐가 로부스트가 가장 적당하더라라는 겁니다. 음. 와, 근데 이래만 하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어떤 걸 하면 좋은지, 언제 어떤 거 하면 좋은지 같이 얘기를 조금 해보면, 자, 제가 요거는 PT에다 정리를 조금 한 줄씩 더 해드릴게요. 자, 해보면, 아닙니다. 스케일링은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건 억수로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어, 어떤 걸 적용할지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를 보고 수학적으로 돌려보고 차트를 그려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돌릴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어, 그냥 표준 스케일링은 가장 일반적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음.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그 다음, 로부스트 스케일링은 뭐 할 때 좋냐고 하면요. 이상치가 많을 때, 예, 가장 어, 많을 때, 어, 사용합니다. 이상치가 많을 때, 적당합니다. 추천합니다. 음. 네, 이상치가 많을 때.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네, 이렇게. 색깔이 지가 알아서 색깔이 바뀌어버리네. 이상치가 많을 때 적당합니다. 로부스트는요. 음. 저거 될 일은 아네요. 네. 자, 얘도 여기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되겠나요? 그 다음에, 민맥스는 이상치가 거의 없을 때 추천합니다. 네. 그 다음, 맥스 ABS는 희소행렬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자, 희소행렬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희소행렬 데이터가. 네. 요렇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다 제로인데, 간간이 이렇게 1, 7, 2, 뭐 1, 이렇게 간간이 한 개씩 있죠. 이런 걸 우리는 희소행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렬의 데이터가 있을 때 뭐를 시킨다? 맥스 ABS를 시킵니다. 음, 네. 그래서 얘는 제가 이렇게 바꿔서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어, 어, 이, 노말라이즈는, 어, 그, 그냥 데이터를 스케일링 시킨다기보다는 그냥 정교화 시킨다고 보세요, 얘는. 이게 우리가 표준화 정교화가 거의, 자, 보세요. 이걸 일단 메모해 놓고. 얘는 그냥 정교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얘네들은 표준화에 가깝고 얘네는 정교화인데 그럼 표준화와 정교화는 어떻게 다르냐고 하면은 자, 요거죠. 아, 표준화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거고 범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교화는 0에서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1 사이에서 스케일링을 시킬 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 안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이해되겠나요? 되시겠나요? 스케일링. 자, 그러면 제가 소스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 자, 소스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소스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소스 하나를 이렇게 드렸어요. 자, 요 데이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려고 이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돌아간다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네, 지금 제가 줌 채팅방으로 보냈습니다. 복붙해서 여러분들 걸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음, 음. 자, 보입니까? 음. 뭐냐면 얘는 자, 요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뉩니다. 뭐냐면 자, 2시간 공부를 어텐던스 집중해서 어 도서관에서는 제로, 그죠? 그리고 점수는 3점 받았다라는 그냥 임의의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는 요렇게 있습니다. 그죠? 요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이닝 테스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판다스로 나올 겁니다. 걔를 페어 플로트라고 해서 얘네를 히스토그램으로 일단 그려보잖아요. 자, 요까지가 결국 뭐냐고 하니까 전 처리는 안 했고 데이터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데이터 분석이 아니고, 잠시만, 이거 데이터 분석이 아닙니다. 데이터 분석이 아니고, 데이터, 저, 어, 탐색적 분석을 위한 차트를 그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자, 제가 여기서 하나 끊을게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얘를, 런을 딱 시켜보면, 요렇게 데이터 분석한 게 나오고, 차트가 왜 안 나올까? 밑에 나오네요. 느려서 그렇지. 자, 이거 너무 너무 그거 해서, 그냥 큰 거 그대로 그냥 쓸까요? 네, 네, 음, 네. 이해를 해보면, 요렇게 되겠나요? 어, 페어 플롯이잖아요. 그죠? 페어 플롯에서 요렇게 보면이 히스토그램이 그려지고 나머지는 스캐터 형태로 요렇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얘는 뭐냐? 페어 플롯은 대각선의 값은 히스토그램으로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산점도, 삼포도 그래프로 그리는 걸 얘기합니다. 음, 되겠나요? 그래서 요렇게 그림을 그려줬다는 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전처리 시킵니다. 뭐? 스코어,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스코어, 테스트에서도 스코어를 지우고, 음, 뭐를 이 스코어를 Y 트레이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한 시간 집중해서 도서관에 공부해서 내 점수 몇 점 받았느냐. 결국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요만큼은 X로 만들고 이만큼은 Y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 데이터에서는 스코어를 삭제해야 되고 Y 데이터에서는 이 스코어만 따로 빼내야 됩니다.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렇게. 자,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어떻게? 자, 스코어를 드랍시키고 X 데이터 갖고 오고 Y 데이터는 스코어만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즉, 얘는 전처리 중에서도 뭐 입력, 정답, 입력 X와 정답 Y를 분류시켰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요. 음, 되셨죠? 음. 그리고는, 자, 얘네들 데이터를 뭐로요? 지금 이제 보면은, 요 파워 트랜스폼이라는 건 우리가 아직 안 했는데, 교재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 내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냐고 하면 파워 트랜스폼은, 여기다 주석을 요렇게 달아드릴게요. 자, 좀 어려운 데이터입니다. 이건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요렇게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트랜스폼은 비대칭 분포를 정규 분포에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라이브러리 정보 자체를 여기 지금 현재 요 트랜스폼이 여기가 요 가로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거든요. 요렇게가. 어.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하나, 한 묶음으로 라이브러리의 값을 정규 분포에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그 데이터 변형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정규 분포가 되도록 이것도 또 하나의 스케일링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응. 아, 이 부분 몰라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한 건 뭐냐면 뭐가 나오든 핏 트랜스폼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만든 객체 값을 뭐 했죠? 훈련 데이터에다가 엑스트레인 데이터에다가 핏 트랜스폼 그죠? 하면 엑스트레이닝이 나와요. 즉 그 전처리 된 결과가 나와요. 전처리 된 결과가 나와요. 텍스트 데이터도. 그래서 얘네들을 프린트로 찍어서 확인한 겁니다. 아직 모델 안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직 모델 수업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좀 전에 봤던 hour, attendance, library, score. 되겠나요? 음, 되겠나요? 얘네들을 좀 전에 페어 플롯으로 이렇게 그림 그렸잖아요. 간단하게. 근데 얘를 각각, 각각 hour, attendance, library, score 해가지고 각각으로 원리는 히스토그램과 정그래프를 그리지만 이제는 단순 데이터가 아닌 내가 전처리한 데이터를 요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느립니다. 여기 그림 나오려면 아직 돌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좀 기다릴게요. 네, 그럼 이제 끝났죠? 요렇게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나요? 아, 좀 어려워. 예, 압니다. 네,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되겠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를 저는 여러분들 데이터 전처리를 일단 보고요. 원하드 코딩 조금만 몇 개만 좀 더 해보고 쉬었다가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요렇게 해서 우리 전처리 단원 마무리할 거니까 여기까지 일단 해주십시오. 네. 음. 아, 텍스트 전처리가 뒤에 좀 있네요. 조금 더 할 게 있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입력하고, 제가 밑에 더 입력할게. 음, 입력하고 쉬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지금 11시 1분이거든요. 네. 자, 이 내용, 코드 입력하시고, 코드 입력하고, 쉬었다가 11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되겠나요? 오케이.
자, 우리 이제 다시 시작을 할까요? 응. 자, 일단은 이번 요기에서는 뭘 할 거냐고 하면은, 자, 판다스점 데이터 프레임 H, 요렇게 숫자를 주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인컴, 수입이 로우, 하이, 미디엄 요렇게 데이터 값을 줍니다. 이때 자, 데이터 4, 요 데이터 4에 대한 자, 인컴에 대한 맵을 그리는데 로우는 1로 하고 미디엄은 2로 하고 하이는 3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네들 판다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요렇게 뭐를 맵을 그리면 요렇게 되죠. 이때 제가 얘네들 DF4를 찍어 보면은 현재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얘네들 자체가 에이지 인컴이 요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얘네들 자체 맵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결국은 로우, 하이, 미디엄을 뭐 하는 거죠? 하나로 합쳐지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음. 그래서 결국에는, 요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 맵으로 로우, 미디엄, 하이 값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구나. 됐나요? 됐나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좀 전에 에이지에서 우리는 이번에는 뭐 젠더 값을 넣었습니다. 젠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DF5의 젠더 유니크 하면 뭐죠? 메일, 호메일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자, 요렇게 돌리면 요렇게 메일, 포메일 요렇게 값이 각각 세팅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벨 인코더라는 건 뭐냐고 하면은 얘는 뭐를 범주형 값을 응, 뭐로 정수형 숫자로 변환하는 코드입니다. 이제 라이브러리 클래스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왜 에러가 나나요? 그렇지, 6이 아니고 5인데요. 네, 이렇게. 그래도 에러가 나네요. 지금 젠더가 네, 여기가 5인데 제가 DF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요렇게. 음. 그럼 젠더 값을 출력을 해 보면 요렇게 0101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얘를 DF5로 이렇게 찍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체가 나오겠죠? 그죠? 어. 물론 여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DF4에 자, 뭐라고? 인컴에 대한 결과. 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게 되면 얘가 만들어질 거고, 요렇게 값을 출력하면 얘네가 요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음, 되셨죠? 음,
되셨나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라벨 인코더는 범주형을 이렇게 정수형 숫자로 바꾸는 거고, 원핫 인코딩은, 원핫 인코딩은, 자, 어떻게 해요? 얘네들 자체의 값을, 여기서 에러 나는 이유가, 여기도 데이터 프로그램 명이 변수명이 틀렸죠? 를 요렇게 뭐로 배열화 시켜주더라. to array가. to array가. 결국은 이렇게 라벨 인코더를 써도 되고, 이렇게 원핫 인코더를 써도 상관은 없더라. 지금요, 여러분들 요렇게 우리 했잖아요. 요렇게 했잖아요. 얘를 음, 요렇게 한 거를 to라고 해서 하시고 원핫 인코딩으로 요렇게 to array를 시키는 게 아니고 요렇게 값만 바꿔줘도 우리가 값이 어, 만들어져서 데이터가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되겠나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168페이지 가보십시오. 네, 168페이지. 자, 168페이지에 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문장 분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제가 요 데이터는 여러분한테 드릴게요. 네, 요렇게. 자, 요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십시오. 자, 요거를 자, 일단 적어 주시겠어요? 네. 요 데이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고요. 방금 요것만 일단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자, 카운터 이제 설명해도 될까요? 아직 좀 기다릴까요? 음. 자, 우리가 컴퓨터에서 자연어 분석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This is the first document awesome food 이게 하나의 말뭉치예요. 네, 이게 하나의 말뭉치입니다. 요 말뭉치에서 단어 하나를 셉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 즉 다시 얘기하면 카운터 벡터라이즈는 뭐냐고 하면은 텍스트 데이터를 숫자 벡터로 변환하는 방법 중에서 변환을 해서 단어의 개수를 세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단어의 수가 나오면
그 단어의 수에 해당하는 단어의 수가 나오는 카운터 벡터라이즈를 기반으로 요 데이터, DF에 있는 이 텍스트 데이터를 뭐로요? 배열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카운터 벡터라이즈에 있는 뭐를, 단어를 출력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돌려볼게요. run. 그죠? 텍스트로 만들어졌죠? 얘를 카운터 벡터라이즈를 시키는데, 에러 나는 이유는 뭐가? 얘가 선언이 안 돼 있어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맨 위로 올라갈게요. 네, 맨 위로 가면은, 없네요. 그래서, from skleton 탭, 피처, 피처 extraction이라는 얘를 하고요. 점, 네. 여기 보면 텍스트라고 있죠. 네. 얘를 요렇게 올리겠습니다. 요렇게요. 물론 요거를 메뉴에 이렇게 안 줬고, 그냥 할 때마다 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보면. 여기다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 되겠나요? 요거. 아니, 그냥 SK 런 하면 다 올라오면 참 좋겠구만. 그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음. 그러면 요 CV를 기점으로 DF 텍스트 데이터를 to array로 시킵니다. run. 그러면 0, 이게 좀 뭐죠? 이 문장이 0, 1, 1, 0 뭐 이렇게 array 됐어요. 안에 내용 몰라도 돼요. 얘네들 값에 대한 버케브러리를 출력해라 이러면, 자, 보이십니까? this는 12, is는 6, the는 10 이렇게 해서 값들에 대한, 즉 단어들에 대한 그 반복 개수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this가 12번 나왔나? 음, 여기. 되겠나요? 이렇게 푸드가 4번, 뭐 엔드가요. 이게 횟수로 뭐 꽉 12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벡터화로 나온 개수를 얘기합니다. 음. 그러면 뭐 하죠? 자, 이번에는 카운터라이즈, 벡터라이즈 시키는데 뭐는 드와 is는 빼고 시켜봐라 라고 하면 숫자는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키고, 자, 제가 요거를 to로 바꿀게요. to, to로 바꿔서 다시 얘네들 데이터를 CV로 시킨 결과와 그 다음 스탑워드를 시킨 결과를 보면, 제가 요 캡처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결과가 서로 어 다르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번, 두 번 나왔다 이 개념이 아니고 벡터라이즈 시킨 결과로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번에는 다시, 자, 나는 특정 단어 얘네들만 해주세요. 스탑이 아니고 얘네들만. 음, 네. 결국 뭐죠? 미션, 푸드, 세컨드라는 단어만 해서 트랜스폼 시킨 결과를 확인해 보면 요렇게 벡터라이즈 시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